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오늘도 폴카칩 경찰 승진시험 지문으로 제가 최신 기출 2가지 지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승진시험 문제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승진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하려고 지문을 고민을 많이 하신다. 물론 개 중에는 솔직히 이런 것도 출제라고 싶은 것도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의리저을 출제 경향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지문을 만났을 때 야 뭐야 이런 거 왜 했어? 라고 고민하면 안 되고 요렇게 그 쟁점을 건드려서 출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고 공부할 때 세부 쟁점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 오늘 국가배상 청구권이고 두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권리 지문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 지문이 승진시험 치르고 나서 우리 직원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던 판례입니다. 한번 오늘 어떤 점에서 틀렸고 공부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지문 먼저. 자, 1번입니다.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서 뭐를 간주하냐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간주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는 것이죠. 이 판례.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쯤 읽었을 때 심판 대상 조항을 읽었을 때 스스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결론 뭐지? 결론 위헌 합헌 생각하셔야 되고 결론은 우리가 위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의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손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 소극적 손해.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판례 위헌인데를 대부분 다 떠올리셨고 침해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침해한다지 라고 해서 정답을 X를 고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답은 침해하지 않는다 O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문이 개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 지문을 알아야만 이 30번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키가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힌트가 여기 있었어요. 이 부분이 합헌이다. 우리가 이 보상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나라를 위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을 줬는데 보상금의 2가지 내용이 적극적 손해와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 이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었냐라고 하니까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뭐였죠?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 여기까지는 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상금의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것이 이 당사자들의 무슨 침해?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아셨어야 됐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보상금 중에 성격이 적극적, 소극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합헌이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포함됐다고 간주한다면 국가배상청권 침해다. 이 부분이 위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결론을 알고 보면 쉽죠? 적극적, 소극적 손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맞는 지문. 만약에 이 자리에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라고 나왔다면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민주화운동 사건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이 똑같은 판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면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한 이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특정을 해버려요. 1번을 검토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로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특정됐고 결론 뭐다? 위헌이다. 순서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먼저 위헌 결정이 나니까 얘를 보고 문제 있는 2번만 끌고 와서 헌법 소원을 했고 5.18 민주운동 사건은 이게 특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위헌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은 시험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 부분을 놓치고 이 지문을 틀렸는데 이제는 구분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풀면 쉽죠? 알고 풀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풀었을 때는 시험장에서 저 부분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손해, 사실은 민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조금 쉬워요. 손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손해 3분설,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정신적 손해. 이건 쉽게 말해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나에게 고통을 줬어.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고 그 외에 적극적 손해라는 것은 치료비.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발생하게 된 적극적인 손해, 지금 발생한 치료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 소극적 손해는 그로 인해 내가 얻지 못한 손해,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수입, 입원한 기간 동안 못 벌게 된 월급 같은 것이 소극적 손해로 들어갑니다. 요거 두 개는 보상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이 위자료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저는 이 손해를 구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왜 이게 들어가 있지?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손해를 구분해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우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대표 선수죠. 헌법 34조 1항에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견해 대립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추상적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법률의 형성이 필요하다. 법률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자 입법 재량이 넓고 심사 기준은 완화되고 이런 식의 문장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그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취득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 대표 선수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죠? 물질입니다. 물질. 빵을 달라. 물질. 최소한의 물질을 보장해 주라.
다른 말로 급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률로 얼만큼 누구한테 줄지를 형성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기본권의 성격. 근데 지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사적 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일단 느낌이 그쵸? 사인 사이래요. 사인. 무슨 상관이야 기본권과? 사인과의 법률 관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이거는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뭐죠?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임대차. 우리가 전월세, 전세나 월세가 다 임대차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갖는 권리입니다. 나 2년만 사는 게 아니라 2년 더 살겠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최대 4년이 보장된다. 4년간은 연장할 때는 5% 월세로 이렇게 제한된다. 5% 인상률로 제한된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또 일정한 임차인,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어디에 포함되냐? 헌법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질을 보장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임차인이 어려움에 처음 안 되니까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그걸 넘어서 어떤 임대차 간의 법률 관계를 넘어서 최소한의 물질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이건 계약상 인정되는 어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최소한의 물질 보장으로는 보기 어렵다 취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판례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있는데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그 상가임대차는 보증금이 지역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액 보증금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또한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합헌 판례였고 인간다운 생활 권리 내용도 아니고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대차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판례를 봤는데 대부분 결론은 어떻게 나고 있죠? 합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들은 대부분 합헌 결정이 나고 있다. 결론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까지 이제 경찰 승진 시험 지문을 다뤘고 이 다음에는 그 다음 시험으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금요일에 폴카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